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한국을 둘러싼 동북아 안보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먼저 한국과 북한의 미사일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장거리 순항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데 이어 KN-23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며 군비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같은 날 한국도 독자 개발한 SLBM 잠수함 발사 시험에 성공하며 미사일 전력 증강 국면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실제로 이날 우리 군은 북한의 전력에 맞서 압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미사일을 계속 증강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나 SLBM과 극초음속 미사일 보유는 전력 확보 차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교수들이 단체로 한국의 핵무기 보유를 지지하는 발언이 나와 많은 이들을 깜짝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에 대항해 오커스 동맹을 발족하면서 한국의 포지션도 중요해졌습니다. 미국과 영국, 호주가 인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3자 안보동맹 오커스를 발족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하기로 했는데요. 미국은 오커스 결성 이유를 거론하면서 중국을 단 한 번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은 대중국 포위망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미국과 영국이 호주의 핵잠수함 보유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을 보면 중국을 겨냥한 조치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처럼 인도 태평양 지역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가시화되면서 전통적인 안보 파트너인 한국의 어깨도 더 무거워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최근 오커스 결성이 핵보유 찬성 여론이 높은 한국에서 가장 우려된다는 보고서가 나와 한국을 둘러싼 주변 상황이 한층 더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핵 비확산 군축 리더십 네트워크는 보고서에서 비확산 전문가들은 아태 지역에서 한국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근거로 한국이 핵무기 개발을 선호하는 여론이 높고 핵 보유국이 아닌 나라 중 처음으로 SLBM 시험 발사를 성공하며 핵무기를 완성할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핵무기 보유를 찬성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한국을 포함해 여러 나라들에서 핵 보유 관련 로비가 활발해지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에서 핵 보유에 찬성하는 로비가 힘을 얻게 되면 잠재적으로 핵 도미노 현상을 촉발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또한 중국, 러시아는 물론 한국과 일본 역시 핵잠수함 보유를 추진하겠다는 유혹을 느낄 것이라며 우려했는데요. 아울러 보고서는 한국은 오커스 결성으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다루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의 아태 지역 전략은 온통 중국에 관한 것이며 북한 핵 문제의 진지한 해결이 바이든 대통령의 우선순위도 아니라는 증거로 보일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고도의 핵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스스로 북핵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재 대한민국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분명 존재합니다.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6위를 기록하며 글로벌 상위권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 2021 GFP 세계 군사력 지수를 보면 올해 한국은 유럽 주요국을 제치고 글로벌 6위의 국방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는데요. 이는 지수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2005년 기준 14위에 비해 8계단이나 뛰어오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서 발표한 국가별 국가지출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는 1953년 대비 244배 증가해 세계 10위 국가로 도약했습니다. 단순 국방비뿐만 아니라 병력, 전쟁 지속력, 국토 면적 등 종합적으로 평가하더라도 현재 한국의 군사력은 세계 10위권 내로 손꼽히는 수준인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급속도로 이 군사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한국 방위산업의 글로벌 경쟁력도 눈부시게 성장했습니다. 전세계 글로벌 방산물자 거래에서 한국 무기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며 현재 세계 9위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한국 국방과학 기술력도 2015년 이후 미국의 80% 수준으로 세계 9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K9 자주포, 지대공 유도무기 개발 등 분야에서 압도적인 기술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이 현실을 부정하며 한국을 무시하기에 바쁩니다. 북한은 한국이 독자 개발한 SLBM에 대해 초보적 걸음마 단계라며 평가절하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남조선이 크게 광고한 미사일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군사적 공격수단이나 전략 전술적 가치가 있는 무기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그는 시험 발사 장면을 볼 때 분명 SLBM이 아니었다며 분출 화염 크기로 보아 사거리 500km 미만의 전술 탄도 미사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발사가 얕은 곳에서 거의 정지 상태로 발사가 이루어졌다며 핵심적인 수중 발사 기술을 아직 완성하지 못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과거 북한도 이러한 과정을 다 거쳤다고 과시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의 SLBM은 의미 없는 자랑용으로 어딘가 부실하고 서투른 무기라며 대대적인 발사 성공 보도도 우습다고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의 미사일 전문가가 직접 나서서 한국의 미사일을 깎아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정밀유도 탄도미사일 등 신형 미사일 개발을 지휘한 인물이 한국을 계속 깎아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굉장히 불안해하는 모습인데요. 중국도 한국이 SLBM을 발사할 때 긴장이 됐는지 서해 흑산도 부근까지 잠수함을 보내 태안 안흥시험장 앞바다에서 발사되는 SLBM의 동향을 훔쳐보기도 했습니다. 중국도 한국의 SLBM이 타겟이 될 수 있으니 매우 긴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로 옆 일본도 마찬가지로 한국의 SLBM 발사 소식에 북한도 이미 SLBM 보유국으로 간주되고 있다며 평가절하를 하며 괜한 딴지를 걸었습니다. SLBM도 없는 전범국 주제에 말이죠. 하지만 한국이 완벽하게 SLBM 발사를 성공하면서 이미 실전 배치 능력을 갖춘 것이라는 전세계 평가가 이어졌습니다. 이렇게 한국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자 한국이 핵무기 보유를 결정하면 미국이 지지해야 한다는 미 전문가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 다트머스 대학 제니퍼 린드 데릴 프레스 교수는 한미 동맹이 지정학적 힘에 의해 어려움에 처해 있다며 이를 구할 유일한 방법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시아 지정학적 측면에서 문제의 근원이 중국과 북한에 있다고 본 것입니다. 게다가 일본까지 한국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니 이런 상황 때문에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개발이 한국을 지금보다 더 안전하게 주변국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현재 일부 전문가들은 NPT 가입국인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면 국제 제재로 북한처럼 국제 왕따가 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의 핵 개발이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의 핵무기 보유 지지 입장을 밝힌 미국 교수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불법적이고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기 때문에 오히려 한국의 개발은 합법적이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NPT의 10조는 정확하게 오늘 한국이 직면한 조항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NPT 10조에는 조약상 문제에 관련되는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하고 있음을 결정하는 경우 조약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북한의 불법적인 핵무기 개발과 한국에 대한 위협은 분명히 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인들의 과반수 이상이 북한이 한국을 침공하면 미군이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시카고 국제문제협의회가 지난 7월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경우 한국 방어를 위해 미군을 활용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답한 미국인이 6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한국을 동맹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률은 41%로 필요한 파트너라는 응답까지 포함하면 미국인들의 67%가 한국과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북한에 대해선 미국인 62%가 적대국이라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북한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계속 구축하는 동안 경제 제재로 북한을 고립시키고 압박해야 한다는 답변도 70%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미국인 35%는 북한의 핵무기 포기를 강제하기 위해 군사행동하는 것을 지지한다고까지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을 둘러싼 안보 위협 상황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가운데 한국은 오랜 우방국인 미국의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오랜 시간 동안 축적된 국방기술을 바탕으로 주변국 위협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자주 국방력도 꾸준히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보면 동아시아 안보체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가지게 될 날이 분명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